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인터그레이티드 사이언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문은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 학문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꽃이 드는 학문이 뭘까? 그러니까 제일로 좋은 쪽을 이제 많이들 수학을 얘기를 하거나 물리화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수학 같은 것은 자연과학 쪽 학문을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가 수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생물학이 통합과학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물학은 비교적 조금 줄여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고의 예술, 그러니까 art of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그를 확대하며 잘 이용하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학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통합과학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생물학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 또는 컴퓨터과학, 수학, 통계, 공학, 많은 이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이제 규소를 이용한 컴퓨터가 창안돼 가지고 인간의 모든 면을 바꿔놨습니다. 컴퓨터의 출현으로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앞으로는 지금의 컴퓨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생체 컴퓨터, 생물을 이용한 컴퓨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의 하나로 손상된 어떤 인간의 기관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체 컴퓨터를 앞으로 활용하게 되면 스템셀에 관한 활용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대략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발육하는데 한 6일쯤 지나서 이 스템셀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지속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뇌가 된다든지 또는 이 허파가 된다든지 간이 된다든지 이런 기관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걸 재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의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전자현미학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AI 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좀 더 생각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나 같은 로봇을 제작해서 그 로봇이 내가 늙어갈 때마다 로봇도 늙고,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연구해서 로봇에게 어떤 감각을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능뿐만 아니라 의식을 넣어준다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세상으로 진입하고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학문이 생물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인간이 진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대략 생물학에서 이제 의학과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제 암에 관한 대치, 어떻게 하면 암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배연구를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적 암은 위장술이 아주 발달된 세포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암세포를 디텍트하는 어떤 세포 그룹이 한 바퀴 도는 때 꼭 위장에서 숨게 됩니다. 살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걸로 덮어서 숲속의 덤풀 마냥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 암 발견이 그렇게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피 한 방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에서 두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형국을 대하면서 면역 체계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이 굉장히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특히 그 복잡계, 컴플렉시티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 곳입니다. 머릿속, 브레인의 여러 가지 활동, 의식이라든지 감각,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인데, 수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쫙 어떤 것을 이루고 쫙 흩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의식이 어느 부위에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라든지 브레인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DNA가 정보를 정확히 읽어서 해석해내는, 즉 센트럴 도그마라고, 생물학의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특히 그 DNA가 RNA가 단백질에 연결돼서 생명현상이 이어지는 그런 정보적 활동에 대한 것도 아주 쉽게 생체생물학을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템셀 같은 건 특히 그 사이는 손상된 어떤 부위를 비교적 재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생체 컴퓨터가 가능해지면 그런 손상 부위를 스템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게 되며, 또 최근에는 그 감각기관 중에 우리가 특히 시각이라든지 그 말을 못하는 그 벙어리 같은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실행이 어려웠는데 감각기관에 대한 그 이식의 어떤 기술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돼가지고 한 1cm, 1cm 정도, 1평방센티미터 정도 되는 조그마한 어떤 것을 이마나 볼에다 붙이면 시각이 재생이 돼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본다든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데 그냥 두는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 현재 기술로 2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앞이 명확하게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현상 중에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효소 문제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단백질이 1차, 2차, 3차 구조에서 이제 접히게 되는데, 그 폴딩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명확지 않았다가 그것도 아주 쉽게 해결돼서 인간에게 필요한 한 20가지 단백질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의 그 단백질 문제를 폴딩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잘 알게 돼가지고 적어도 지구상에 한 4개 정도 산재하고 있는 단백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미래 생물학의 큰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젊어지는 약, 그 사이에 이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오다가 몇 년 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유전학 교수께서 노화는 질병이다 해가지고 유엔에서 노화는 질병으로 이제, 그래서 그 질병을 어떻게 함으로써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 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인간이 실제로 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리셋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데 인간도 한 80대를 20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쁜 소식인데 어찌 보면 의아스럽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생각의 예술을 어떻게 확장하고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통합과학의 꽃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자연과학도라고 하면 적어도 생물학을 접하고 매달려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혹성에서 생명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주시대 개척을 생각해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 위에 어떤 다른 혹성으로 나아가 살 수 있는 시대, 그러다 보면 다른 혹성에 있는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신기할 일이고 진기할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점쳐 본다라면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현될 건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최근에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종신이라든지 소위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의 기계적인 학습이라든지 딥러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교육시킬 수 있음으로써 달라진 현상, 아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소위 챗 GTP 같은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만,
인간이 우주 생활을 통할 때 로봇과 함께, 나와 똑같은 로봇과 함께 대화하면서 다른 혹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러니까 테라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합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